자,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 애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 이러한 슈퍼베이를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죠? 작물이 유전자 교정으로 병충해에 견디는 그러한 작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뉴스에 뭐 500년 된 랍스터, 1000년 된 랍스터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그죠? 그 유전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랍스터의 유전자를, 그죠? 교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유전자를 가질 수 있었다면 드디어 우리가 1000년 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재수 없으면 진짜 300살. 지금 웃으시는 분 계신데, 자, 앞으로 300년 후에 여기에 몇 분은 살아남으셔가지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김창경 교수가 한 말 진짜 맞았다. 이런 사람이 100% 있다니까. 100% 있다. 자, 유전자 교정으로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의 치료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소아병원에서는 결국은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에 의한 정말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디어 지금 저 두 어린이가 결국 실명으로 이르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크리스퍼로 이것을 치료한다. 완전히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싶은 유전자를 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임상 실험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현대의학이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약을 쓰셨으면 약이 케미칼 약이거나 화학약,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런 게 케미칼 약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약, 이런 것이 인슐린 이런 게 단백질 약.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를 아예 싹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크리스퍼 약이 나온다. 자,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전기와 같이 쓰는 시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전기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그냥 우리가 전기를 쓰듯이, 그죠? 불을 켜듯이, 그죠? 뭐 무슨 충전하듯이 이런 시대가 왔다. 자, 유전자 관련해서 무주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창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한 몇천 원 정도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나의 친척 중에, 조상 중에 쉽게 말하면 송중기가 있는지 송혜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로 몇천 원 쓰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베이스를 갖추고 뭘 하게 하냐면, 드디어 DNA 앱스토어가 나온다. 앞으로는 우리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들이 그저 나올 것이냐면, 유전자 관련, 우리의 생명과학 관련 이러한 앱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동방성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 스마트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아마존이고 2번이 바이두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러한 인터넷 회사죠. 3번이 일루미나다. 일루미나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자, 이것에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RCA라는 유전자가 있고, 자, BRCA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유방을 절제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서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면, 비록 어떤 염색체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이 준 우리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거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자, 나쁜 것이 진짜로 있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방 절제술을 받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자, 나쁜 유전자가 저기 있으면 이거를 요새는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암세포를, 그죠?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그러한, 그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유전자 교정.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난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유전자 편집을 인간 폐하에 적용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과연 인간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인간 폐하한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만성병, 난치병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인슈타인형 베이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0 비전, 진짜 눈도 좋고, 그죠? 알자이머의 브레스트 캔서의 유방암의, 그죠? 리스크도 위험도 줄이며, 머리도 좋고, 그죠? 탈모도 안 되며, 퍼펙트 피치는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음악 잘하고, 스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육상도 잘하는 이런 베이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의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파란 눈을 원하시면 파란 눈, 네. 달리기를 잘하시면 달리기, 머리가 좋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사실 5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 기준, 윤리, 종교 이런 거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법, 제도, 윤리, 규범의 문제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나왔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사업이 성업해서 마이 베이비 지놈이라는 것이 이미 중국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 사이트고,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가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미 대박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과연 유전자 변형으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정부나 모든 데서 규제 일본도로만 가도 어떨 것입니까? 규제 일본도로만 가면 벌써 지금 이것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무슨 것을 할 것이냐면, 아니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실험을 안 하겠어요? 요트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 5명만 넣어가지고 이미 이런 거를 시술받는 사람들이 있다. 시술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카우보이 사이언스라고 한다.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그죠?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면 시험관학인 거예요. 1970년대 시험관학에 나왔을 때 무슨 뭐 생명의 윤리, 무슨 시대 섭리를 요새 시험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냐고. 똑같은 얘기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제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연구 집단이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퍼 이런 걸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 집단에서 네이처, 아까 얘기했던, 그죠? 전 세계 최고의 잡지라는 네이처에 실린 그러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록 기술은 제고했지만 그 기술은 미국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일이 왜 안 됐냐? 우리나라는 인간 폐하의 유전자 편집을 생명윤리국가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은 다 여러분들 본인들의 얘기다. 그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 내가 취미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법제도, 윤리, 규정, 그죠? 무슨 뭐 과학자, 국회의원, 누구 청와대 다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결국은 딴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그러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